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방산과 원전주들이 오랜만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650억 달러 규모의 협력에 합의했다는 정부 발표 덕분입니다.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가 이번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방산업계 출입하는 배창학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 기자, 이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와 원래 좀 관계가 좋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는요, 유럽보다 이제 중동이 좀 K방산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중심이 또 이제 조명받고 있는 국가가 바로 UAE, 즉 아랍에미리트인데요. UAE는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하나 디펜스 였었는데 이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됐죠. 다연장 로켓인 천무를 7천억 원어치나 극비리에 사들였습니다. 이어서는 2022년이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미사일을 쏴서 적을 요격하는 LIG 넥스원의 천공2를 2조 7천억 원분이나 구매했었는데요. 당시 K방산 사상 단일 무기 최대 계약건이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등 인접국들이 뒤따라서 천공2를 도입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UAE는 대금을 지불하고 또 한국은 납기를 준수하면서 서로 신뢰가 좀 쌓이자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에서 이제는 생태계 전체를 통째로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 같은 수주액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처럼 산업의 시작과 끝을 함께 발을 맞추고 있는 건데요. 절충개혁의 일환들로 UAE가 한국을 파트너로 낙점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였죠. 특사 자격으로 UAE를 다녀오고서 귀국했었는데 당시에 양국이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90조 원 넘는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이슈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350억 달러입니다. 50조 원이 방산이라며 방공은 물론 해양이나 공중 같은 전 영역에서 설계, 제조 같은 단순한 것에서 교육, 운영, 수리 등 전주기를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좀 크냐면요. UAE의 연간 국방비가 약 40조 원입니다. 그런데 50조 원 가까운 협력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한 해치 국방비보다도 더 큰 금액인 거고요. 오는 5월 전후면 금액과 시기에 이어서 협력 대상이나 범위 등도 정해질 예정이고 다음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화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어떤 기업이 계약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지만 통합 방공무기, 첨단 항공전력,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런 언급을 한 데서 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이 특히 이 방공 쪽에서 좀 유망하다, 중동에서 특히 좀 유명하다고 배 기자가 얼마 전에 좀 진단해 준 적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시 이제 사우디에서 전시가 열렸을 때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중동국 같은 경우에는 비밀 유지가 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안보 산업의 특성상 이 보안이 좀 필수적이라서 비공개 사항이긴 할 텐데요. 아무래도 LIG 넥스원이 이번 협력안에 사실상 이 최상단에 있는 후보군에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프레임워크는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방공이나 공중 또 전 주기를 골자로 하는 만큼 참여사들은 현지에서 여러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현지와 역량을 확보해야지 양국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곳이 LIG 넥스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LIG 넥스원은 20년 가까이 UAE 시장을 공략 중인데요. 천공2 수출에 힘입어서 지난해에는 현지 최대 방산업체였습니다. 칼리두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대목이 현지의 합작 법인도 설립하기로 했고요. 또 설계나 생산, MRO 거점 등도 현지에 구축을 해서 내년이면은 UAE 군에 이 천공의 이제 M셈이라고 해서 중고도나 중거리 요격을 하는 것들인데 더 길어집니다. 더 높아지는 이 M셈에 이어서 L셈도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에 따르면요, 이 M셈과 L셈이 체계가 같습니다. 그래서 운용을 한다고 하면 비교적 좀 싼 가격에서 중고도부터 고고도까지 다층 방어망을 짤 수 있고요. 지난 11일에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로컬라이제이션, 즉 현지화를 주제로 한 포럼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달 초에 열렸었던 사우디 WDS 2026에서도 국내 협력사들을 전부 데려가서 공동 부스를 설치하며 이목을 끌었는데 그러면서 현지사들에게 원료부터 플랫폼까지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첨단 항공전력, 여긴 역시 한 기업밖에 안 떠올라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카이인데요. UAE가 한국과 방공뿐 아니라 공중에서도 지금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과정에서 이 카이의 한국형 전투기죠. KF-21의 보라매가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들도 들리는데 일단 두 나라는 이미 지난해였습니다. 4월에 KF-21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의향서입니다. LOI를 맺으면서 첫 발을 뗐고요. 이어 같은 해 8월입니다. UAE의 군 고위 관계자들이 이 사천기제 방안에서 KF-21의 시제기에 직접 탑승을 해서 비행도 해보면서 기술력을 검증했고요. 11월에는 카이가 UAE의 또 다른 방산업체인 엣지그룹과 KF-21을 포함한 고정익과 회전익 등의 내용이 담긴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프레임워크에 항공이 들어가면서 다음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공동 연구개발과 같은 방식 등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KF-21의 기존 협업국은 원래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인니가 한국에 이제 내야 되는 분담금들이 있는데 이제 돈이 없다면서 미루거나 또 뒤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어서 카이가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았는데 그러던 와중에 UAE가 도와주겠다고 가세를 하면서 인니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UAE 합류가 공식화된다고 하면요, 이 카이와 엣지 간의 MOU에 따라서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이제 조종사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또 수리도 패키지로 묶일 수가 있어서 방산 동맹의 축으로 설 수 있고요. 한편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오션 등이 이 천공2에 탑재되는 센서나 레이더 내지는 수상함이나 잠수함 같은 군함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5월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대를 해보죠. 배창학 기자였습니다.